서론 사람 인생을 관리하던 사람이 자기 하루를 관리하지 못했다. 대기업 인사팀 임원으로 30년을 일한 57세정 모 씨. 누가 언제 승진하고 누가 조직을 떠나는지 그는 늘 가장 먼저 알던 사람이었다. 퇴직 면담도 수없이 했다.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셔야죠. 그 말을 남에게 수백 번은 했을 것이다. 정작 본인의 차례가 왔을 때는 달랐다. 퇴직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온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월 1천만 원 가까이 쓰던 삶. 퇴직 후 그 숫자는 300으로 내려왔다. 줄일 수 없을 것 같던 지출들이 하나씩 사라졌지만 함께 사라진 건 자신감이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인생을 정리하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야 했던 너무나 현실적인 은퇴 이야기다. 본문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돈 부족이 아니라 정체성 붕괴. 정 씨는 은퇴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아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개인연금도 있었다. 인사 임원답게 숫자도 꼼꼼히 계산했다.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자기 정체성이었다. 퇴직 전 회사 인사팀 임원입니다. 퇴직 후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었다. 돈도 빠르게 줄었다. 퇴직 전 생활비 월 1,000만 원. 퇴직 후 고정 수입 연금 월 280만 원. 매달 빠지는 돈 700만 원 이상. 이건 오래 갈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내렸다. 생활비를 과감히 줄이고 작게라도 일을 시작하기로. 월 1천에서 300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꾼 거였다. 정 씨는 말한다. 생활 수준을 낮춘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꾼 거예요. 차를 한 대 정리했고 골프 회원권을 내놨고 각종 보험을 재정리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인간관계였다. 모임을 줄이자 연락도 줄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도 지출 구조에 포함돼 있다는 걸요. 지출을 300으로 낮추자. 숨이 조금 트였다.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사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 채용 자문을 시작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사례 대기업 재무임원 59세, 숫자는 맞췄는데 삶은 비었다. 김 씨는 재무임원 출신이다. 은퇴 설계는 완벽했다. 하지만 하루를 채울 계획은 없었다. 돈은 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는 대학 행정 보조 일을 시작했다. 출근하니까 다시 사람이 됐어요. 사례 공기업 인사팀장 55세, 사람을 다루던 사람이 고립됐다. 이 씨는 인사팀장이었다. 퇴직 후 사람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 연락이 끊기니까 내가 회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는 지역 고용센터 상담 일을 시작했다. 말을 할 상대가 생긴 게 제일 컸어요. 사례금융권 HR 임원 60세, 쉬는 시간이 가장 위험했다. 최 씨는 은퇴 후 1년을 쉬었다. 그 사이 생활비 구조는 무너졌다. 쉬는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흘려보낸 거였죠. 그는 지금 중소기업 인사 컨설팅으로 작은 수입과 리듬을 유지한다.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다. 정 씨와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진다. 은퇴 후엔 돈보다 정체성이 먼저 흔들린다. 생활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역할이 있어야 삶이 버틴다. 월 1천에서 300으로 내려온 삶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그 숫자를 부정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인사 발령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질문부터 해보자. 나는 퇴직 후 내 역할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답을 가진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